안녕하세요 달콩이 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빈티지 쪽 재료를 들고 왔어요. 엠보싱이라 해서 아마 인쇄 쪽을 아시거나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정한 부분이 도톰하게 올라있는 것을 엠보싱이라고 해요. 엠보싱은 우선 스탬프가 필요한데 저는 간편한 클리어 스탬프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종이 들고기 귀찮아서 바로 뒤에는 랩핑지를 들고 왔어요. 엠보싱은 생각보다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엠보싱 전용 잉크패드, 스탬프, 엠보싱 가루, 휘툴, 종이, 그리고 가루를 처리할 추가 종이에요. 엠보싱을 할 종이에 스탬프를 찍고 위에 가루를 뿌리기 전 다른 종이를 뒤에 놓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루를 뿌린 뒤 털어내면 돼요. 뒤에 놓은 종이는 십자로 미리 접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시다시피 가루를 모으고 다시 통에 넣는 게 무척이나 간편해져요. 그리고 휘툴로 녹여주면 됩니다. 휘툴은 말 그대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도구인데 드라이기의 세밀한 버전이에요. 다만 좀 더 온도가 더욱 높고 바람이 아주 가늘게 나와서 세심하게 됩니다. 휘툴을 못 구해서 드라이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레진도 하실 거라면 같이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루를 뿌릴 땐 향신료를 뿌릴 때처럼 엉덩이를 손톱으로 우다다다 두드려주면 왕창 나옵니다. 스탬프를 찍을 때 너무 꾹 눌러버리면 옆에도 묻으면서 가루가 남게 돼요. 저는 귀찮아서 손으로 했는데 마른 휴지로 털어주거나 브러쉬로 세심하게 털어줍니다. 스탬핑할 때 아시겠지만 물티슈는 늘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투명이긴 해도 잉크패드 찍었던 것들도 모두 닦아놔야 해요. 그리고 휘툴 소리에 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소음이 있습니다. 드라이기랑 동일한데 드라이기까진 아니지만 그 정도의 소리가 나요. 혹시라도 소리에 민감한 동거인이나 아이가 있으시면 비추천합니다. 아무래도 빈티지 쪽은 나이대가 많은 분들이 많으신데 아이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제부터는 투명 펄 흰색을 쓸 거라 인쇄 부분에 했습니다. 엠보싱 가루가 일본 제품이라 아주 작게 뚜껑이 써있어요. 클리어, 파르, 화이토라고 되어 있다 보니 확인하고 뿌려줘야 합니다. 태그가 그나마 차이 있는데 사실 뚜껑만 보고 하다 보면 자세히 안 보게 돼요. 첫 번째로 사용한 가루는 클리어, 투명입니다. 나중에 우린 뒤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 지금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개인적으로 컬러보다는 이런 은은한 화려함에 손이 더 가서 나비를 많이 찍었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최대한 패드가 덜 묻어 가루 낭비 없을 건조한 곳에 찍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흰색 가루가 굉장히 진한데 화이트, 흰색입니다. 가루를 털 때는 종이를 흔들기보다 종이를 잡지 않은 손으로 종이를 손톱으로 번갈아 두드리면 돼요. 아무래도 단단하고 범위가 좁은 것으로 반복해서 두드리다 보니 긴 손톱이 좀 더 유리합니다. 검정 속지 위 흰색 엠보싱이다 보니 녹았을 때 그 차이가 제일 잘 보이네요. 이제 펄 차례입니다. 펄의 경우 흰색 속지 위에선 은은한 펄이 되고 검정 속지 위에선 약간 은색으로 보여요. 그동안 너무 빨리 돌린 것 같아서 마지막은 천천히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탬프는 저처럼 클리어 스탬프가 아니라 일반 나무라던가 고무라던가 지우개 다 돼요. 그냥 엠보싱 잉크패드를 찍을 수 있는 스탬프면 전부 다 됩니다. 그리고 가루는 다다익선이라고 종이 위에서 아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잉크 찍힌 저 부분에만 가루가 묻고 나머지는 다 털립니다. 최대한 많이 뿌려주고 털어주면서 고르게 잘 묻을 수 있도록 퍼뜨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털 때 원하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털어야 예쁘게 잘 털리고 고르게 잘 묻습니다. 휘툴은 가루라면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꼭 해당 부위를 제외하고 가루들을 깔끔히 털어야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엠보싱이라면 브러쉬로 세심하게 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땐 그냥 엠보싱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 시범으로 찍은 거다 보니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루는 어디 도망가지 않으니 가루를 뿌려주고 나면 꼭 털린 가루들을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루는 바람에도 진동에도 살짝 치기만 해도 흩날리다 보니 바로 정리해야 실수를 안 해요.
화질이 많이 깨지지만 녹는 과정이 꼭 초콜릿 녹이는 것처럼 예뻐서 빅클로즈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엠보싱 가루를 이용해 엠보싱을 해봤어요. 제가 흰색, 검정, 빨강을 좋아하다 보니 컬러는 검정, 빨강을, 흰색은 흰색 라인을 다 샀습니다. 당연하게도 가루는 모든 컬러가 다 있고 금색, 은색도 있어요. 휘툴과 빨강은 타오바오에서 구매했는데 동일한 디자인의 가루들은 스탬프마마에서 샀습니다. 아주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행사 세일을 하길래 그때 줍줍해왔어요. 엠보싱은 실링처럼 포장할 때 좀 더 고급지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준비가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데다 뒤처리가 힘든 점에서 실링과 동일해요. 일반적으로 하는 가벼운 빈티지 닦구가 아닌 제대로 빈티지를 하려면 손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인컷도 헬컷일수록 예쁜 것처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일수록 예뻐요. 엠보싱은 옛날에도 한번 했는데 그때는 엠보싱보다 꾸미기에 너무 치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포일아트도 있길래 다시 추가로 해봤어요. 전에 스탬프마마 다녀와서 구매했다고 한 글루펜인데 정말 몇 년 만에 해보니 감을 못 잡았습니다. 사실 저렇게 글루가 왕창 남아있으면 안되고 완전히 투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잘 될 때까지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은 좀 더 재료에 집중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 다시 찍어봤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민망해졌습니다.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본보기도 못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일도 스탬프마마에서 구매했던 건데 역시나 타오바오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검색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전 얼마 안 하기도 하고 그때 스탬프마마 50% 세일 때라 저렴하게 잘 샀습니다. 이제 좀 감을 잡았는데 그래도 아직 아쉬운 점이 남아 다시 도전했어요. 어차피 메모 패드는 50장이나 있으니 잔뜩 써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양옆으로 손 부치질 해주면서 말렸어요. 포일아트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인에게 맞지 않는 취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 20-30개쯤 미리 그려놓고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 말랐으면 포일을 붙여야겠어요. 최종의 최종인데 이제 펜에서 나오는 글루의 양 조절에 감 잡았습니다. 기존에 쓰던 펜은 원래부터 양 조절이 되게끔 나온 반면 새로운 펜은 화이트처럼 눌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이나 양 조절에 애를 먹었는데 정말 최적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외분들 걸 보면 포일아트를 하고 꾹 눌러주는 기계가 있어요. 하지만 평범한 소시민인 저는 가난함으로 본폴더로 열심히 꾹꾹 눌렀습니다. 포일 위로도 포일이 뜯겨진 게 눈에 보인다 싶으면 그때 떼어줍니다. 엄청 고르게 잘 들어간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금색이 잘 들어가서 이제 안심이에요. 다음에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비슷한 내용으로 올렸지만 좀 더 발전해서 재료 설명에 치중했어요. 그럼에도 기본 설명은 동일해서 겹치겠지만 부족해 보여서 다시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해요.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